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시청 콘텐츠 준우폴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문안 분석 디지털 IT만 하겠습니다. 네, 3번 문항 공통이니까 보시고요. 자, 부제 3번 문항 불성실한 팀원과의 갈등을 적으면 하수. 팀원과의 갈등을 상대방의 업무 분야 파악 후 커뮤니케이션 시도했으면 고수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수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가이드만 해드리는 주도 플로입니다. 네. 네, 요즘에 제가 어, 그 약간 좀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의 올리는 게 좀 늦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이제 파이썬 공부나 이제 이런 이제 후배 직원들의 업무를 좀 자동화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했는데 이제 그거는 끝내고 이제 자소서 관련돼서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그런 산업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서 좀 강의를 많이 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자소서에서는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게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 근데 여기 이번에 우리은행 그 자소서 문항은 굉장히 포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쫄 건 없고요. 그 문항에 그냥 맞게끔 내재 의도에 맞게끔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지원 동기보다 해당 부분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본인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고 어느 단계까지 준비해 왔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펼치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이 내가 우리은행 디지털 IT 부분에 지원한 동기를 뭐 이런 우리은행 이런 장점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원했고요. 뭐 우리은행은 뭐 이런 은행이고요. 뭐 이렇게 와이와이 쓸 텐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딱 이 문항에서는 알고 싶은 거는 알고 싶은 거라는 이거는 평가하는 1차 면접관이나 2차 면접관 그리고 인사부에서 알고 싶은 건 뭐냐? 결국에는 이거다. 자, 본인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는데 자, 이건 너무 뻔하죠. 당연히 내가 관련돼서 이 직무 분야에서 어떻게 어떤 역량을 쌓을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써주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취업 자소서에 쓰는 그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기존에 관련 직무 부분에서 준비된 역량을 200자 정도로 써주는 거. 이게 고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이 문항에서는 본인의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시라고 했지만 좀 센스 있고 유능한 사람은 그런 관련돼서 나는 이런 계획도 있고요. 미래에 이런 계획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것도 해왔다. 마무리로 이걸 딱 쳐주는 사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재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빨래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첫 도입에는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디지털 IT 부분은 요즘에 핫한 분야가 있죠. 예. 마이 데이터다. 그 데이터 삼법이 이제 개정을 통과하면서 그거 관련돼서 이런 시중 은행들이나 그런 관련된 이런 지주 금융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그 각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어, 하나의 어떤 클라우드망의 어떤 DB에 구축을 해서 거기다 다 데이터를 뭐 정형이든 비정형 데이터 다 쌓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일반적으로는 각 계열사의 데이터들은 다 정형화된 데이터들 것이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망에 고속 이제 네트워크까지 깔아서 각 계열사들의 그런 DB의 그 개인 고객에 대한 그런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생명, 뭐 은행, 그런 뭐 실제로 뭐 그런 증권 여러 가지 그 계열사들에서 핵심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그런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신용 관련돼서 서비스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겠죠. 자, 이런 것처럼 그거 관련된 그 우리은행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타 시중은행과의 차별점을 찾아내거나 이런 마이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3법, 뭐 DTC 되죠. 이런 거 관련 대응해서 우리은행이 빨리 대응하는 점 등 우리은행만의 차별점을 찾아내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뭐 지연동기 쓸 때 이 준호플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차별점을 찾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 그래서 그런 차별점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둘 중에. 이런 거에서 빨리 대응하고 있는 점 잘하고 있거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타 시중은행과 다르게 어떤 기능 구현 잘했던 거. 뭐 만약에 뭐 실제로 뭐 우리은행에서 뭐 챗봇을 도입을 했는데 그 챗봇이 뭐 신한은행이나 뭐 IBK 기업은행이나 뭐 KB 하나은행보다 당연히 그러면 그 은행 앱을 써보면서 그 챗봇의 기능 차이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이 챗봇에 내가 만약에 IT면 뭐 디지털 지원자분들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IT면 이 챗봇에 어떤 업체 거 썼을까?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을까? 그럼 이 챗봇 관련돼서 우리은행 챗봇 키워드를 구글 해보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업체 걸 했네? 그럼 업체 관련돼서 그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체 제품 매뉴얼 보고 그 매뉴얼에서 뭐 어떤 기능들을 주고 있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챗봇 매뉴얼을 그 우리은행 거 찾아내면 경쟁사의 이 챗봇 매뉴얼에 챗봇 관련된 경쟁사 제품을 보고 났을 때 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이 우리은행이 도입한 이 챗봇 매뉴얼의 장점이 이거다. 이것 때문에 지원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IT는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거다.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큰틀라인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쪽에서 홈페이지나 마이데이터 쪽에서 우리은행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때문에 지원하였다라고 하고 그걸 100자 이내로 써준다. 그 다음에 그 차별점 우리은행이 잘하고 있는 그 부분은 관련 직무 역량을 써준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경험했던 강점인 디지털이나 IT 부분의 직무 역량과 무조건 다 어디든지 다 연결된다. 뭐 IT면은 뭐 나는 뭐 DB 뭐냐 아니면 자바 개발에 뭐 이런 강점이 있고요. 뭐 이런 뭐 아니면 IT인데도 내가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실제로 이런 관련된 뭐 어떤 IT 역량의 어떤 강점점이 되는 부분은 자신이 그냥 뽑아내면 된다. 어쨌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고요. 그 관련돼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이런 거는 당연히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쪽에서 이런 커리어 베이스 쌓아야겠다라는 거는 이제 준호플로가 말하는 이런 취업 준비 과정 내에서 이미 선행됐어야 되는 부분인 거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뭐 이런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자격증 딸 거고요. 아니면 이런 역량 이런 경험에서 이런 커리어 패스로 처음에는 개발하다가 나중에는 시스템 운영 쪽에 있다가 시스템 솔루션 운영 쪽에 있다가 이런 솔루션 여러 가지 운영 경험 해보고 그 관련 바탕으로 정보보호팀 가서 보안 관련돼서 이렇게 정책 세워보고 책을 잡은 다음에 나중에 실제 뭐 CIO나 뭐 이런 계획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디지털이든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IT든. 근데 중요한 거는 마무리 이 단계에 200자를 쓰느냐 이 싸움인 거다. 자, 여러분들. 이 직무 관련된 역량을 바탕으로 마무리에 200자로 준비된 역량을 과거에 이 직무 역량 관련돼서 내가 뭘 준비했는지가 이 1번 문항의 내재도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문항을 쓸 때 내가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만 3, 400자를 쓰니까 일반 이 문항에서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에서 내재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거다. 지원 동기는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별점 찾아내고 결국 타 시중은행 대비 너네가 이런 거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 디지털이나 IT에서 니네들이 이런 부분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럼 그런 관련된 내 역량을 내가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면 플로우를 짜야 되는데 명확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찾아내면 그것 때문에 지원했다가 딱 뚜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지원 동기는 뭐 우리은행은 뭐 이런 은행이고요. 뭐 이런 게 좋고요. 뭐 타시중에 대비 뭐 이런 거 잘하고 있고요. 뭐 위비톡이나 뭐 이런 부분 이런 게 디지털 선제 대응하고 있고요. 뭐 이런 차이점 이런 거를 뭐 1, 2, 3, 4 여러 개 막 적은 다음에 지원 동기를 쓰고 있을 텐데요. 다 지워버리세요. 중요한 거는 딱 여기서는 한 가지만 찾아내서 100자 이내에 쓰고 마지막에 이 200자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중요하니까 계속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디지털 IT 관련 이제 선택이죠. 전문성 높이기 위해서 현재까지 노력한 부분. 자, 여러분들. 이 문항은 결국엔 내재 의도가 뻔합니다. 이 준호 프로가 말하는 진념, 투지, 근성. 자, 이런 거를 기반으로 성과를 냈던 경험을 물어보는 건데요. 일반적인 가장 큰 성과가 이 문항의 펼쳐주세요. 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큰 성과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을 거고 그 힘든 시기 프로젝트든 그 힘든 시기에서 맡았던 과제들에서 내가 실패 한 번 하고 실패 2번, 실패 3번. 자, 이 실패는 다른 말로 하면 장애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든 어떤 IT면은 뭐 개발이든 뭐 이제 시스템 구축하던 거든 뭐 디지털이면 그런 관련된 어떤 내가 기획을 냈던 공모전을 제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했던 과정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우수상을 받았던 대상을 받았던 어떤 큰 성과가 있었을 때는 뭐다? 근데 뭐다? 실패 장애물 한 번, 장애물이 두 번, 세 번 그런 과정들이 있다. 뭐 중간에 뭐 이런 성과가 그냥 내가 딱 한 번 한다고 딱 되는 딱 뚝딱 나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지금 프로젝트고 뭐 IT 개발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대학교 때 뭐 다들 뭐 졸업 프로젝트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뭐 사회 활동 나와서 그런 관련된 그 뭐 프로젝트성 뭐 이런 활동들 아니면 자신의 경력 실제로 뭐 내가 인턴이면 이게 1순위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생활에서 실제 실무에서 경험했던 경험 뭐 전 회사라도 되고 인턴도 되고 계약직 파견직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경력을 구체적으로 써주거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 대외 활동에서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웬만하면은 학부생 때 했던 4학년 때 프로젝트는 안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 하고요. 정 없으면은 학부생 때 했던 과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써주면 되는데 그건 너무 그 직무 관련된 역량을 쌓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성과를 그 학부생 때 냈다고 하면은 그 가장 큰 성과는 뭐다?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실패 1, 실패 2, 실패 3의 과정이 있었던 과정인 거다. 그래서 장애물 하나가 있었고 장애물 2, 3, 4, 5, 6, 7, 8 이런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이런 해결해 내면서 이런 가장 큰 성과를 냈다라는 게 학부 때 했던 프로젝트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첫 도입을 이렇게 본인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그 활동들을 다 적어라. 프로젝트 3도 적어라, 4도 적고, 대하였던 3도 적고, 적어라. 쭉쭉 나열식으로 적고, 이 또 활동을 하면서 직무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중간에서, 이거는 150자 이내로 써주고요. 중간에 특히 이 중에서 경력 1의 경험이나 이거 하나를 픽을 하는 건데, 그거는 뭐다? 이런 여러 장애물을 했던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경험을 하나를 픽해서 그게 이제 만약에 프로젝트 1이라고 한다면 특히 어떤 프로젝트 1에서 어떤 성과를 냈던 경험이 가장 큰 업적을 생각한다. 자, 이겁니다. 중간은 이 50자 이내로 딱 이것만 써주고 마무리가 400자다 펼치세요. 이 프로젝트 1 경험에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어떤 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었는지 장애물 1 있었는지 2가 있었는지 3 있었는지 장애물을 중간중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장애물, 세 번째 장애물, 네 번째 장애물을 써주고 그거를 어떻게 열심히 아니면 이제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는지랑 내가 또 그 프로젝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주고 그리고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을 상세히 적는 과정들을 적는 게 400자로 써주는 게 가장 핵심인 거다. 자,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뭐 중앙도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구글링을 뭐 몇 해봤더니 뭐 이런 책도 찾아봐서 이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 레벨까지 찾아봤는지 정말 해결이 안 되니까 현지자도 찾아가보고 아니면 뭐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를 수소문을 찾아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삼촌이나 주변에 친척을 찾아가서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에 정확한 정답을 내기 위해서 뭐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뭐 해외 논문의 이런 디지털 그런 해외 그런 선진 사례 구축 사례들을 딱 싹 정리해가지고 그 관련된 분야에서 뭐 어떤 우수 사례 구축 사례에서 이런 그 요약 구축 사례들에서 어떤 특정 장점을 뽑아내서 이걸 기반으로 뭐 공모전 자료 작성했다라든지, 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련돼서 내가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런 극복의 과정,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사례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해 선택과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가장 큰 성과가 핵심이다. 이게 없으면은 이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큰 성과를 말하기 때문에 스토리 하나로 이런 식으로 이런 플로우 도입의 중간 마무리 단계를 써주는 게 가장 잘 쓴 자소서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자, 여러분들. 여기 내재의 의도는 문제 해결형 인재인지다. 자, 여러분들. 회사 생활이나 이런 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 문항을 쓸 때는 결국 불성실한 팀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잘 못하는 팀원, 이거 아니면 팀원 간의 갈등, 팀원들 다른 팀 만약 4명 있었는데 이 4명 중에서 이제 나를 제외한 이 한 명 한 명이 2명이 싸우는 상황, 이런 갈등 상황을 내가 뭐 술을 먹어서 해결했다든지 뭐 이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런 친구들을 끌고 가서 결국 해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플로우로 일반적으로 쓸 텐데요. 자, 뜨끔하셨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의 이제 물어보려는 내재의 의도는 이 사람의 내공을 보려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 배운 점을 이미 조직이나 이런 사회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재 의도는 문제 해결형 인재인 거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팀원 간의 갈등 상황에서 팀원들 간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의 상황을 단순히 뭐 싸우고 뭐 이렇게 술 먹어서 해결했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 뭐 팀원이 불성실해서 그런 걸 해결했다는 그게 문제 해결형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해결형이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형이냐면은 과제 중심형. 자, 팀 과제나 이 과업 중심의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 결국 팀 구성과의 갈등을 겪는 상황이란 자신의 업무 파악에 대한 플러스, 자, 자신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그 파악을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상대방의 업무도 정확히 파악한 걸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뭐 앱 개발 프로젝트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근데 IT 개발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난 디자인 전공이고 내가 IT 개발이면 소통이 잘 될 수가 없다. 근데 일반적인 이런 팀 프로젝트에서의 그런 한계는 뭐냐면 디자인 쪽 영역은 뭐 UI나 뭐 UX겠죠. 디자인만 하려고 하고 IT 개발하는 사람은 그 개발 코드만 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냈던 이런 성과 경험을 약간의 MS를 써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 하려고 했겠지만 내가 디자인이면 내가 IT 개발했을 때 나는 이 디자이너가 쓰는 용어, 뭐 디자이너가 하려고 하는 그 업무에 이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에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관련 분야의 이런 용어들도 공부를 하고 그런 이론적인 부분도 공부를 해서 그런 관련된 거를 내가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자, 펼쳐주세요. 이해한 걸 바탕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 디자이너의, 이거 예를 든 겁니다. 디자이너가 쓰는 용어들이나 이 디자이너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론적인 공부를, 관련 분야의 공부를 학습하는 과정, 이거를 적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3번 문항에서는 그걸 적어야 돼. 여러분들이 IT 개발자라고 뭐 디지털이라고 하든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 간의 그런 다른 직무, 뭐 경영 직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인문 계열의 직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팀 프로젝트에서 그런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일반적인 그런 갈등 겪는 거는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이런 디자이너와 만약에 IT 개발자면 서로 간의 용어를 모르고 서로 간에 이런 직무 관련돼서 알려고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다. 어떤 과제를 할 때, 야, 너는 왜 그냥 네가 뭐 말만 하면 내가 다 개발해준 사람이냐, 이런 게 갈등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과업을 할 때는 그런 유관 부서,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 진행할 때 뭐 사장님까지 뭔가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 된 부서, 뭐 관련된 뭐 인사부라든지 뭐 경영기획부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부서에 이해관계자들 설득하는 과정, 그런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지 미리 자료를 작성해서 그 사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문제 해결의 인재인 거다.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사회적 경험이 없을 테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디자이너와 IT 개발자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IT 개발자면 이 디자이너의 용어와 이런 쓰는 전문 그런 이론까지 내가 직접 찾아가는 과정, 그런 거를 알아가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써주고, 그걸 기반으로 뭘 했다? 그걸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다. 자, 이런 갈등 겪은 팀 구성의 업무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해서 이를 바탕으로 소통을 했고, 문제 해결했음을 적는 이 스토리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안 되는 이슈에 부착했을 때는 상대방의 업무도, 자, 내 업무, 내 영역만, 내 분야만 잘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분야에 쓰는 용어도, 이런 관련된 그런 직무 전문성도 내가 정확하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공부를 또 추가적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어떤 프로젝트가 내가 그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 내용은 좀 간단해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예, 구독은 목표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